네, 안녕하세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문화역 서울 284에서 했던 전기우주라는 전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시는 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서울 화력발전소, 흔히들 사람들이 당연리발전소라고 하는 그 발전소에 대한 전시를 꾸몄던 이야기들인데요. 무엇보다도 기계비평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생일대 좋은 기회였던 게, 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보안 등급 1등급이거든요. 그 항공 촬영하는 사람이랑 같이 쭉 어느 발전소 위를 돌면서 딴 데를 찍었는데, 항공 촬영한 사진은 일단 기무사에 보내서 먼저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다른 발전소가 나오는 사진은 몽땅 다 삭제가 됐어요. 이 전시를 다 마칠 무렵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전국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막 일주일간 단전이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국의 발전소에서 관찰한 바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봤을 때 전기는 이건 국가다. 이제 전기 나가면은 뭐 산업체에서 손실액이 몇 천억 원이 난다는 등, 막 아무리 정치인들이 싸워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아직은 그 기본은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수동의 서울 화력발전소를 제가 전시를 꾸미게 된 큰 계기는 뭐냐면, 그보다 몇 년 전에 한국일보에서 무슨 기사를 쓰러 한번 갔었는데, 그때 굉장히 굴욕적이었어요. 웬 이상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었죠, 발전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찍은 사진 다 검열받고 지우라는 걸 지우는 굴욕적인 경험도 해봤는데, 현재 서울 화력발전소는 4호기, 5호기가 있는데요. 둘 다 폐지가 되고 새로 건설된 발전소는 이제 지하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호기, 5호기를 문화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관받아서 지금 아마 그 건축 사무소에서 실시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사업을 좀 더 잘하려면 이걸 사람들에게 발전소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시를 꾸며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소라는 곳은 드나들기가 정말 까다로운 곳이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산업유산이 꽤 많습니다. 한때 공장이었다가 뭐 전시장 된 곳 정말 많은데, 산업유산은 문화시설로 가장 성공적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하는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뮤지엄이죠. 이게 원래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을 뮤지엄으로 바꿨는데, 뭐 이건 성공했죠.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런던에 정말 핫스팟이 됐으니까. 이건 이제 콜롬비아 작가 도리스 살세도의 작업인데, 이걸 터바인 홀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규모가 크니까 굉장히 큰 설치 작업들 많이 하고,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지금 여기 후원하고 있는데, 원래 모습은 이랬거든요. 산업유산에 대한 제 생각은 그래요. 산업이 가진 생명력, 발전소의 생명력은 당연히 발전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터빈과 발전기 및 그 부속 여러 무슨 펌프들이니 가열기니 하는 것들인데, 저는 이게 살아있는 게 산업유산이지 이걸 싹 뜯어내고 건물 껍질만 남겨놓고 산업유산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테이트 모던 뮤지엄 요 크레인만 저 구탱이에 완전히 밀어붙여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발전소의 핵심인 터빈을 싹 뜯어낸 거죠. 문화부에 제가 자문을 할 때 4호기, 5호기를 둘 다 보존하는 건 아니고요. 4호기는 싹 뜯어서 이제 통째로 전시장과 공연장으로 바꿀 거고, 5호기는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는데, 최대한 보존해라. 볼트너트 하나도 전기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건축적인 리모델링도 그런 원칙하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발전소의 심장에서도 실이라고 할 수 있는 터빈 블레이드인데,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터빈을 임펄스 터빈이라 그러는데, 즉 증기압이 충동을 가해서 그 충동력으로 돌아간다. 증기압이 이 날개 깃을 때려가지고, 수많은 깃들이요, 때려서 이 깃이 돌아가면 증기압을 잘 이렇게 조절해주기 위해서 이걸 고정자, 스테이터, 로터가 이렇게 교체하면서 돌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기계와 산업시설의 생명을 더 알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이런 거 하나하나 보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업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고 메커니즘이 살아있는 데가 이제 독일의 펠클링엔 제철소고, 사진가 조춘만 씨와 제가 같이 책을 만들었죠. 비록 녹슬기는 했으나 옛날의 상태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녹슨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건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죠. 철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결코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길래 책에다가 이걸 살짝 응용해서 저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뭐 용광로는 어떻게 돼 있고 열풍로가 어떻고 쇠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루오게비트라고 이제 탄광이 많았다가 다 통째로 산업유산으로 되고 뮤지엄으로 바뀐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그 오버하우젠이라는 곳에 보면 이게 가스탱크인데 독일어로 가소메터라 그러는데 이 높이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여기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불가리아의 대형 설치 작가, 포장으로 유명한 크리스토와 부인 장클로드가 13,000개의 드럼통을 쌓은 작품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문화력이 왜 세냐면, 그러니까 가소메타 측에서 이 크리스토한테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서로 배짱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괜히 이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배짱을 문화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작가를 설득하고, 물론 이제 장소성이 워낙 강하니까 아마 작가도 가소메타를 보는 순간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서울 화력발전소가 앞으로 이제 문화기구로 탈바꿈해서 오픈하게 되면 문화력이 좋아야 의미가 있지. 여기랑 굉장히 비교되는 곳이 이제 옛날에 그 상암동에 석유비축기지였다가 지금 문화비축기지가 된 곳인데, 거기가요, 그 관리 주체가 어디냐면 서울시 공원녹지과인가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화력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소성은 참 좋은데 좀 기획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서울 화력발전소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4호기 터빈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입니다. 1929년에 경성전기 주식회사에서 착공했고 1, 2, 3호기 쭉 건설돼서 열병합이라는 거는 전기도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열로 인근의 아파트에 온수도 보내는 거. 2002년만 해도 석탄 화력발전소였거든요. 그리고 2015년 4호기 폐지됐고 5호기 폐지되면서 이제 그 후로는 텅 빈 시설이 됐는데 저도 여기 이제 드나든 지 1년이 지나서 아마 이 중에 상당 시설을 다 뜯어다가 팔아먹지 않았을까. 그냥 고철로 뜯어서 팔아먹는다 그랬는데 전시명은 처음에는 뭐 복잡하게 불과 전기의 세월 90년 그랬다가 전기 우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시의 목적은 화력발전소라고 하는 독특한 장소를 한번 대중들에게 알려보자. 그리고 제가 설정한 목적은 사진, 도면, 실물 등의 자료를 통해 산업기술이 예술작품만큼이나 숭고하고 섬세한 것을 보여준다.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과학기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발전소 메커니즘을 알아야겠다. 메커니즘을 모르고 보는 거는 그냥 먹통이다. 여기서 전기가 나온다고 해서 인근 동네에서 이전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전력은 전국적인 복잡한 그리드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절로 가고 저기서 생산되는 전기 일로 오고 다 짜여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발전소가 갑자기 멎었을 때 전기 공급이 끊이지 않죠.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섬이잖아요. 북한하고 단절돼 있고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웃 나라들하고 전기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근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전체가 전기 그리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독일이 핵발전을 딱 끊어버렸는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은 프랑스에서 전기 받고 스페인에서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전력을 딱 끊어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전시의 특징은 전기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발전소의 구조를 통해 생생한 이미지와 내러티브를 보여준다. 산업의 죽은 껍데기가 아닌 살아있는 기계로서 산업 유산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신경 쓴 게 이제 발전소 메커니즘의 인제니티, 천재성, 기술, 재주. 야, 이게 사람들이 참 머리를 많이 써서 잘 만든 거구나. 그래서 인제니티를 보여줘야 되겠다. 전시호선 처음에 사진이 있고요. 근데 사진의 문제는 그게 있어요. 이거를 멋있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펙타클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비판적이에요. 왜냐면은 멋있는 스펙타클은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사진은 사실은 보조자료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도면이죠. 이 도면의 딜레마는 도면을 제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모르는 면이 많으니까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최대한 설명을 넣었으나 관객들이 보기에는 더 어렵다. 그다음에 저는 실물을 갖다 놓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발전소의 설비들 중 일부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를 전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포그래픽이 중요하죠. 뭐 온갖 통계니 연편이 하는 것들. 전시의 기본 전제는 그러니까 제가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굳이 융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산업기술도 그 자체로 예술만큼이나 혹은 예술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예술이란 양념을 쓸 필요가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에 보면
디자인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새빨간색의 페라리 포뮬라 1 레이스카도 전시돼 있고 50년대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그 농약 뿌리고 6.25 전쟁 때는 그 매슈라는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전장에서 환자 나르던 벨 헬리콥터도 전시돼 있는데 그중에 눈을 낄 그런 게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제트 엔진 팬블레이드가 하나 전시가 이건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 제트 엔진의 팬블레이드의 공면은 뭐 정말 신묘하죠. 그리고 팬블레이드 한 개의 값이 뭐 웬만한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핵심 개념이 뭐냐면 이해 가능성, 어떻게 하면 발전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볼까. 글을 많이 때려 넣는 거였어요. 호기심 생기게 하는 거. 이걸 보고서 발전소에 대해서 갑자기 이해하는 거는 뭐 사실 저도 불가능하고요. 다만 관람객들이 야 어떻게 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 생겼냐라는 그런 욕구가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요 모양대로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탈기기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탈곡기는 알겠는데 탈기기는 뭐죠? 발전소에는 뜨겁고 압력이 높은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가 많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으면 부식이 더 잘 됩니다. 파이프를 부식시키는 주범은 산소입니다. 철을 녹슬게 하는 것이 산소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안에 산소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해주는 장치가 탈기기입니다. 영어로는 디에어레이터라고 합니다. 여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발전기가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살짝 전기가 좀 걸려 있어야 된다 그래요. 한자로 이렇게 쓰고 영어로 exciter.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마중물에 비유했죠. 인제뉴이티 부분이 이거예요. 발전소의 메커니즘을 알면 세상 보는 눈이 밝아지는 이유는 그 메커니즘이 대단히 창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의 메커니즘 각 부분을 보면 발명의 재주, 창의성을 뜻하는 인제뉴이티란 말이 떠오른다. 참으로 신통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제뉴이티는 옛날에는 신기한 기계를 뜻하던 엔진과 어원이 같다. 기존공학을 뜻하는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엔진에서 나왔으니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지식과 기술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학이란 천재성의 산물인 것이다. 발전소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창의성의 내러티브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고압의 증기를 만들어 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자칫 증기가 새거나 터지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압의 증기를 만들려면 온도가 높아야 하는데 터빈으로 가는 증기의 온도는 500도, 60도다. 이 증기를 만들기에 물을 끓이는 설과 활력 발전소는 보일러에 배관은 높이 60m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큰데 수백 가닥의 배관들은 물을 끓이기에 많은 열을 받는다. 발전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마 효율일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회에서의 전기는 우선 퀄리티가 일정해야 된다. 그 오락가락하면 다 소리가 제대로 안 나고 밥이 설리고 막 그러거든요. 전기를 만드는 거하고 효율성 있게 수만 가구에 끊이지 않게 공급하는 것은 다른 일인데 그런 데서 엄청난 인제뉴이티가 있다. 뭐 그런 글을 쭉 섞더랬습니다.